자정이 넘은 서울역, 부산행 야간 열차가 플랫폼에 서 있었다. 1등칸 문이 열리자마자 승객들의 눈이 일제히 한 여자에게 쏠렸다. 검은 비닐봉투 2개, 구겨진 점퍼, 그리고 냄새, 세탁소를 막 나온 사람 특유의 냄새였다. 락스와 합성세제, 그리고 고된 하루의 냄새. 김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창가 자리를 찾았다. 58세. 손마디는 굳어 있었고 머리카락엔 흰 것이 섞여 있었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옆자리 남자가 말했다. 회색 정장, 반듯한 자세. 예순이 넘었어도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사람, 박태준이었다. 냄새가 좀 심한데요. 서연은 잠시 굳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승무원 좀 불러주시겠어요? 남자는 서연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 통로 쪽을 향해 말했다. 젊은 여승무원이 달려왔다. 네,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분 자리를 다른 칸으로 좀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명령이 들어있었다. 평생 사람을 부려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여승무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단말기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야간 열차가 전 구간 만석이라서요. 빈 좌석이 없습니다. 1등칸 전체가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준은 짧게 코를 골더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조용히 짐을 올려놓고 앉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옆자리 여자가 코 위에 스카프를 올렸다. 앞자리 남자는 노골적으로 몸을 틀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모두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플랫폼만 바라봤다. 열차가 출발했다. 서울역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다. 딸이 부산에 있으니까 오늘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다. 좋은 자리에서 가면 빨리 도착할 것 같아서 그 생각밖에 없었다. 15분쯤 지났을까. 박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갔다. 마침 서연도 목이 말랐다. 통로 끝 생수대로 걸어가 컵을 집었다. 물을 따르는데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아버지, 저 박지은이에요. 서연의 손이 멈췄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스피커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복도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골수 기증자 찾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친가족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친엄마요. 친엄마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박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서연은 거기 서 있었다.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탁.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태준이 돌아봤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방해받은 사람의 표정.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몰랐다. 서연이 왜 그 자리에 굳어버렸는지.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25년 전 봄이었다. 대구 근처 부대 인근의 작은 카페. 장교 박태준이 앞에 앉아 있었다. 반듯한 군복, 반듯한 얼굴, 그리고 반듯하게 차가운 목소리. 미안하오. 어쩔 수 없소. 어쩔 수 없다고요? 나는 장군이 되어야 하오. 이미 결정된 거요. 재벌가 딸과 결혼이 확정됐소. 아이가 생겼어요. 긴 침묵이 있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그 말이 전부였다. 그 후로 서연은 혼자였다. 아이를 혼자 낳았다. 이름을 지었다. 지은. 박지은이 아니라 김지은으로. 서연은 물컵을 주워들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자리로 돌아왔다. 박태준은 이미 앉아 있었다. 통화가 끝난 모양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처럼 25년 가난과 고단함이 서연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그는 알아볼 수 없었다. 알아볼 생각도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흘러갔다. 박지은, 24살, 골수 기증자. 그리고 그녀의 딸, 김지은, 24살, 지금 부산에 있는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때 박태준의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다. 비서인 것 같았다. 장군님, 병원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은 씨, 24살, 백혈병 3기입니다. 서연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냄새 타령도, 떨리는 손도 느껴지지 않았다. 24살, 백혈병 3기, 박지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화장실로 걸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5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우연일까?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리고 25년 전 그 남자. 손이 세면대를 꽉 잡았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아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나왔다. 객차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어 있었다. 장군의 좌석 쪽을 봤다.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를 꺼내보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복도 끝에 서서 그를 관찰했다. 그의 얼굴은 25년 전과 달라져 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머리도 많이 새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 출세를 위해 그녀를 버렸을 때 그 눈빛. 열차가 흔들렸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곧 대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새벽 2시였다. 장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비서인 것 같았다. 네, 지금 장군님과 함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는 장군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서연은 재빨리 옆으로 비켰다. 비서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전화를 받으며 객차 끝으로 걸어갔다. 네, 병원장님,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서연은 장군 좌석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비서의 자리 밑에 서류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서연은 몸을 숙여 봉투를 집었다. 무거웠다. 안에 서류가 많이 들어 있었다. 봉투는 열려 있었다. 서연은 손을 떨며 안을 들여다봤다. 첫 장. 서울대병원 로고가 보였다. 혈액종 양내과. 환자명 박지은. 24세 여자.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병기 3기. 보호자 박태준. 서연의 손이 멈췄다. 다음 장을 넘겼다. 골수 기증 적합자 찾기 현황. 친족 검사 결과 부적합. 타인 기증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중. 생물학적 부모 DNA 필요. 입양 사실 환자 본인 모름. 생모 행방 수소문 중 1999년 여름 강릉 인근 미혼모 시설 출신 추정.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서류 위에 물방울이 번졌다. 1999년 여름 강릉 미혼모 그녀였다. 서연은 그해 여름을 기억했다. 박태준에게 버림받고 석 달 뒤였다. 배가 불러왔다. 일자리를 잃었다. 돈이 없었다.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갔다. 바닷가 근처 작은 방을 얻었다. 월세 20만 원짜리.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8월 15일 밤 홀로 딸을 낳았다. 피가 너무 많이 났다. 죽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 서류가 복잡했다. 아버지란을 비워뒀다. 생후 석 달까지 그 방에서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였다. 아이를 품에 안고 버스를 기다렸다. 잠깐 한눈을 팔았다. 누군가 말을 걸었다. 중년 여자였다. 아이가 예쁘네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을 때였다. 고급 승용차가 옆에 섰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잠깐만요. 여자가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했다. 서연은 거절했다. 하지만 여자는 강했다. 아이를 낚아챘다. 잠깐만요. 차 문이 열렸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탔다. 차가 출발했다. 서연은 소리쳤다. 뛰었다. 넘어졌다.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했다.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서연을 의심했다. 유기한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서연은 25년간 딸을 찾았다. 미아찾기 센터, 입양기관, 경찰서 모두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이제 알았다. 박태준의 부인이 불임이었다는 것, 그들이 서연의 아이를 훔쳐갔다는 것,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서류를 만들어 서연의 딸 김지은, 그들의 딸 박지은, 같은 아이였다. 서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비서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재빨리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서가 지나갔다. 봉투를 주웠다. 아, 떨어뜨렸네. 장군에게 돌아가 가방에 넣었다. 서연은 복도 끝에 서서 그들을 봤다. 장군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기가 키운 딸이 생물학적 딸이라는 것. 자기가 25년 전 버린 여자의 아이라는 것. 서연은 자리로 돌아갔다.
가방을 열었다. 낡은 수첩을 꺼냈다. 1999년부터 쓴 수첩이었다. 첫 장을 펼쳤다. 8월 15일. 딸의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잉크를 발바닥에 묻혀 찍은 것. 옆에 메모. 혈액형 O형 RH 양성. 몸무게 2.8kg. 이름 김지은. 서연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25년. 딸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죽어가고 있었다. 백혈병 3기. 골수 기증자가 필요했다. 생물학적 부모가 필요했다. 서연은 수첩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었다. 발자국과 혈액형이 적힌 페이지. 일어났다. 장군의 좌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서연은 찢은 종이를 좌석 틈에 끼워 넣었다. 깊숙이, 나중에 발견할 수 있게. 열차가 속도를 줄였다. 대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서연은 짐을 챙겼다. 내릴 준비를 했다. 장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다. 25년 만이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것이었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내렸다. 플랫폼에 섰다. 열차가 출발했다. 불빛이 멀어졌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엄마야, 내일 병원 가자. 검사 좀 받아보자. 답장이 왔다. 엄마, 왜요? 어디 아파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엄마. 혈액형 확인하고 싶어서. 알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서연은 휴대폰을 쥐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역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뜨거웠다. 딸을 찾았다. 이제 딸을 살려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대구역 새벽 4시. 열차가 천천히 멈췄다.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서연은 짐을 들었다. 일어났다. 통로로 나왔다. 다른 승객들도 내릴 준비를 했다. 장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지 않고 걸었다. 출구로 향했다. 잠깐만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장군 박태준이었다. 그는 깨어나 있었다. 좌석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25년 만에. 장군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찢어진 수첩 페이지였다. 이게 무슨 뜻이오? 그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좌석 틈에서 발견했소. 이게 대체 무슨...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장군은 종이를 자세히 봤다. 아기 발자국. 혈액형 O형. 날짜. 1999년 8월 15일.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바로 그때 비서가 달려왔다. 30대 중반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회장님,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술렁였다. 회장님, 병원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지은 양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래요.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지은이가. 주변 승객들이 더 가까이 모였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박태준 아니야? 태산방산 회장. 진짜네. 퇴역 장군 출신. 재벌이잖아. 뭐 하러 야간 열차를 타? 서연은 그 소리들을 들었다. 퇴역 후 방산기업 회장이 됐구나. 역시 출세했구나. 재벌가 딸과 결혼한 보람이 있었구나. 장군이 휴대폰을 귀에 댔다. 여보세요, 교수님? 네, 박태준입니다. 지은이가. 네? 얼마나 심각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발을 돌렸다. 가려고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 이야기였다. 자기 딸 이야기였다. 장군이 전화를 끊었다. 즉시 서울로 돌아간다. 차 준비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장군이 짐을 챙기려고 돌아섰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제 딸도 O형입니다. 장군이 얼어붙었다. 24살이고요. 비서도 멈췄다. 1999년 8월 15일 태어났죠. 주변이 조용해졌다. 승객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장군이 천천히 돌아봤다. 당신이 뭐라고 했소? 서연은 그를 똑바로 봤다. 25년 전 강릉에서 임신한 여자 기억하세요? 장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당신이 장군 되려고 버린 그 여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 딸을 누가 훔쳐갔는지 이제 알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장군이 소리쳤다. 승객들이 깜짝 놀랐다. 지은이는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쳤소. 고아원에서 데려온. 고아원? 서연이 비웃었다. 전 제 딸을 고아원에 보낸 적 없어요. 거짓말. 장군이 비서를 봤다. 서류 가방 가져와. 비서가 황급히 좌석으로 달려갔다.
가방을 들고 왔다. 장군이 가방을 뒤졌다. 파일을 꺼냈다. 오래된 갈색 파일이었다. 여기 다 있소. 파일을 펼쳤다. 입양 서류, 고아원 기록, 전부. 그가 멈췄다. 파일 안에서 다른 문서가 나왔다. 더 오래된 문서였다. 1999년 날짜가 찍혀 있었다. 개인 탐정 보고서였다. 장군의 손이 떨렸다. 대상자, 김서연. 그는 읽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영가 유기 혐의. 아이 안전한 곳에 인계 완료.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누가 시켰을까요? 탐정을 고용해서 제 딸을 훔쳐간 사람이요. 장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렸다. 설마 부인이. 당신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제 딸을 가져갔어요. 당신한테는 유기된 아이를 구했다고 거짓말하고요. 아니, 아니야. 장군이 뒤로 물러났다. 비서가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무슨 드라마야? 재벌 스캔들 아니야. 녹음해야 하나?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장군 앞에 내밀었다. 병원 기록이에요. 1999년 8월 15일 강릉 의료원. 봉투를 열었다. 제왕절개 수술 기록, 여아 출생 3.2kg.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혈액형 O형, 발자국 날인. 마지막 서류를 들었다. 아버지란 공백. 서류를 장군 손에 쥐어줬다. DNA 검사하시죠. 장군은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리고 결정하세요. 서연이 그의 눈을 봤다.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의 목숨을 살릴지. 잠깐만. 장군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섰다. 걸었다. 출구로 향했다. 기다려요. 장군이 외쳤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열차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내렸다. 플랫폼에 섰다. 장군이 문까지 뛰어왔다. 검사를 하겠소. DNA 검사. 지금 당장. 서연은 뒤돌아봤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왜 응급실이요? 서연이 슬프게 웃었다. 제 딸도 거기 입원 중이거든요. 백혈병 3기. 장군의 입이 벌어졌다. 같은 병원에, 같은 병으로. 25년 전에도 당신은 절 버렸죠. 서연의 목소리가 깨졌다. 이번엔 딸을 버리지 마세요. 경보음이 울렸다. 문 닫습니다. 서연은 걸었다. 플랫폼을 가로질러. 장군은 내리지 못했다. 비서가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문이 닫혔다. 열차가 움직였다. 장군은 창문에 달라붙었다. 서연의 뒷모습을 봤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 낡은 가방을 든 세탁 비누 냄새가 나는 그 여자. 25년 전 자기가 버린 여자. 그리고 자기 딸의 진짜 엄마. 열차가 속도를 냈다. 플랫폼이 멀어졌다. 서연이 점이 됐다. 그리고 사라졌다. 장군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봤다. 아기 발자국이 찍힌 종이, 혈액형 기록, 출생 증명서. 전부 진짜였다. 전부 자기 딸이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그 여자가? 장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떨궜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3일이 지났다. 서울 강남, 서울대병원 VIP 병동. 서연은 아침 8시에 도착했다.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았다. 23번. 손에 꼭 쥐고 복도를 걸었다. 병원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 형광등 불빛, 링거대를 끌며 지나가는 사람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3층. 212호.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그 너머. 하얀 침대, 하얀 병실복. 창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소녀. 서연의 발이 굳었다. 박지은이었다. 25년. 마지막으로 본 건 갓난아기였다. 작고 붉고 눈을 꼭 감고 있던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다. 지금은. 책장을 넘기는 손이 가늘었다. 손등에 링거 줄이 꽂혀 있었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지은의 뺨에 빛이 닿았다. 서연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차가운 유리였다. 손바닥 전체를 붙였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25년이나 됐는데 입술이 떨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잘 컸구나. 유리의 이마를 댔다. 어깨가 흔들렸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서연의 몸이 굳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지은이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슬리퍼를 신고 링거대를 잡고 눈이 크고 검었다.
서연의 눈이랑 똑같았다. 입술 모양도 닮아 있었다. 왜 우세요? 지은이 물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저를 아세요? 서연은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말해야 했다. 아니라고, 모른다고. 아니, 입술이 떨렸다. 미안해요. 서연은 돌아섰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거의 뛰다시피였다.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잠깐만요.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문이 닫혔다.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입술이 파랬다. 서연은 벽에 기댔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층이 내려갔다. 3층, 2층, 1층. 소리 없이 울었다. 채혈실은 조용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 바늘을 꽂았다. 서연은 창밖을 봤다. 흐린 하늘이었다. 피가 관으로 흘러들어갔다. 서연은 천장을 봤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편안하게 계세요. 금방 끝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감았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링거 대를 잡고 문틀에 기대어 그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다. 저를 아세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간호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지 않았다. 그날 저녁 면회 시간이 끝난 복도는 조용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올라가야 했다. 아니, 가면 안 됐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났다. 이 병원 자주 오세요? 돌아보지 않았다. 목소리를 알았다. 지은 씨. 천천히 돌아봤다. 지은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링거대 없이 가운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 봉투를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은이 먼저 말했다. 오늘 낮에 비서 아저씨가 실수로 놓고 갔어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읽었어요. 서연은 말을 잃었다. DNA 검사 결과랑 골수 일치 판정서, 그리고 지은이 봉투 안에서